어르신들을 위한 희소식 놓치지 마세요. 안녕, 친구야. 오늘은 2025년 6월부터 바뀌는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해. 혹시 내가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고 있었다면 오늘 내가 얘기할 내용이 딱 맞을 거야. 이건 단순히 몇 가지 정책만 바뀌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내용들이 많거든. 이번 정책들이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궁금하지? 그럼 하나씩 풀어볼게. 첫 번째, 기초연금 인상 최대 42만 원까지. 첫 번째는 기초연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이야. 2025년 7월부터 단독 가구는 최대 42만 원, 부부 가구는 최대 6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야. 물가도 계속 오르고 살기가 힘든 요즘, 기초연금 인상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. 이건 정말 어르신들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. 이런 얘기도 있었어. 서울에 사는 한 할머니는 기초연금이 인상돼서 이제는 집세 걱정을 덜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예전에는 너무 아껴서 살아야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말씀하셨어. 기초연금이 인상되면 이런 걱정들이 줄어들겠지?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야. 두 번째, 노인 일자리 확대, 참여 연령 낮추고 활동비 인상. 두 번째로 노인 일자리가 확대된다는 소식도 있어. 참여 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4세로 낮아지고 활동비도 월 33만 원으로 인상된대. 그리고 일자리의 종류도 다양해져서 공익형, 사회서비스형, 민간형 등 여러 가지가 마련될 거라고 해. 이렇게 일자리가 많아지면 어르신들이 집에서만 지내지 않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지? 이런 사례도 있어. 한 할머니는 매일 4시간씩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. 할머니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느끼니까 기분이 좋아요. 예전에는 시간이 많아서 심심했는데 이젠 바쁘고 신나게 지내고 있어요.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면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끼게 해줘. 더 이상 외로움이나 무기력함에 시달리지 않게 돼. 이건 정말 좋은 변화야. 세 번째,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개편. 세 번째는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 기준이 바뀐다는 소식이야. 기존에는 인지장애나 치매가 심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았는데
이제는 경증 치매가 있는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해. 그리고 독거노인과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. 또한 일상생활을 잘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더 높은 비중으로 평가를 하여 정확한 지원이 가능해질 거야. 예전보다 더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지. 이런 사례도 있어. 서울의 한 할아버지 72세는 최근에 치매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. 그런데 아들이 말하길 이제는 새로운 기준 덕분에 할아버지 상태가 제대로 반영돼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치매가 가벼워서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이번 개편은 정말 중요한 변화야.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더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겠지? 네 번째,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. 네 번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는 거야. 이제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폐지돼. 이로 인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야. 기초생활보장을 받으면 생활이 좀 더 안정적이게 되겠지? 이렇게 얘기하는 기사도 있어.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어르신들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해. 그동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높아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더라고. 그런데 이제는 이 기준이 완화되면서 생활이 더 안정적이고 여유롭게 바뀔 거야. 이건 정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어. 다섯 번째,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. 다섯 번째로,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확대된다고 해. 응급 알림 장치가 더 보급되고 스마트폰 교육도 제공된다고 하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거야. 특히 스마트폰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들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될 거야.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. 서울에 살고 있는 한 할머니는 스마트폰 교육 덕분에 이제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요. 처음엔 너무 어려웠지만 교육을 받으니까 정말 편해졌어요. 이렇게 말씀하셨어. 스마트폰 교육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친구들과도 소통하게 될 거야. 정말 큰 변화지. 여섯 번째,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. 여섯 번째는 평생교육 바우처가 신설된다는 소식이야.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들 중
연간 8,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. 이걸로 어르신들이 취미나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지? 예를 들어 노래 배우거나 그림 그리기, 컴퓨터 수업 같은 거 말이야. 할머니의 경험도 있어. 한 할머니는 평생 교육 바우처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대. 이제는 인터넷으로 쇼핑도 하고 온라인으로 강의도 들어요. 예전엔 너무 어려웠는데 바우처 덕분에 많이 배우게 됐어요. 이렇게 교육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멋지지. 7번째,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. 고령자 복지주택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지. 기존 1,000가구에서 3,000가구로 3배 늘어난다고 해. 그럼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겠지? 복지주택에는 돌봄, 건강, 여가 서비스도 제공되니까 어르신들이 더 편리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. 이런 예시가 있어. 기존의 집은 불편하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복지주택에서 24시간 돌봄을 받고 운동시설도 있고 작은 도서관도 있어요. 이렇게 복지주택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겠지? 8번째,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인상.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가 인상된다는 소식도 있어. 난방비는 6만 원, 양곡비는 21만 원으로 인상된대. 겨울철에 따뜻하게 지내고 밥도 잘 먹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지.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.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. 대구의 한 경로당에서 이제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네요.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았대. 추운 겨울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변화야. 9번째, 응급호출기 보급 확대. 응급호출기도 많이 보급된다고 해. 이제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서 긴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30만 대가 추가로 보급된대.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야. 응급 상황에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훨씬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. 마지막 10번째, 디지털 문맹 해소 교육 제공. 디지털 문맹 해소 교육도 제공된다고 해.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과 인터넷 활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해. 이제 어르신들도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고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게 될 거야. 이렇게 이야기한 할머니도 있어. 스마트폰이 너무 어려워서 손도 못 대봤는데 이제는 전화도 하고
영상 통화도 하고 정말 좋습니다. 디지털 교육 덕분에 어르신들이 더 많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겠지?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. 자, 오늘 내가 얘기해 준 노인복지 정책들, 정말 중요한 변화들이 많지?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한테 꼭 알려주고 해당되는 혜택이 있으면 바로 신청하시라고 전해줘. 복지로 www. 영어로 bokjir.go 또는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. 그럼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.